자, 기태형입니다. 복귀 테이프 7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휘 부분 나와 있죠? 이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어휘 부분에서. 그죠? 이를테면 어휘들 간의 의미 관계 같은 거, 이거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문제 가볍게 보시고요. 자, 1번에 나와 있는 어휘의 양상 같은 경우는요, 기본 개념만 확인하시죠. 그래서 방언은 말 그대로 표준어가 아닌 범주고요. 그게 지역 방언, 그 다음에 계층적으로 분할이 있는 사회 방언이 있다. 이 정도 확인하시고요. 자, 이번에 은어 같은 경우는요, 말 그대로 무언가를 숨길 목적으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말, 특징 같은 건 가볍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비속어, 쉽게 얘기하면 욕과 천박한 말 같은 거 얘기하는 거죠. 기태형 화장실에서 일 보던 이야기 떠오르실 거고요. 4번의 다음 페이지입니다. 유행어 같은 경우에 어느 한 시기에 널리 쓰이는 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의 금기어 그리고 왕국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말 그대로 금기어는요, 불쾌하고 두려운 것을 연상하게 하기 때문에 말하기를 주저하는 말을 금기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그 의미를 나타내지 않을 수는 없으니까 이 금기어 대신에 불쾌감이 덜한 말들을 만들어 사용하는데 이걸 왕국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관용어나 속담 같은 경우는요, 개념보다 시험에 가끔 나오기 때문에 자주 쓰이는 관용어, 속담 이런 것들 한 번쯤은 시험 임박해서 확인해 두시는 게 중요하고요. 자, 7번의 전문어 같은 경우에 학술이나 기타 전문 분야에서 특별한 의미로 쓰이는 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겁니다. 자, 특징은 가볍게 확인하시고요. 정말 중요한 건 그저 이 부분이죠. 어휘의 의미 관계 같은 거. 자, 보세요. 1번의 다이 관계는요, 말 그대로 이렇게 짝지은 예문들을 줬을 때 아니면 선택지 4개의 형태가 같은 단어들을 줬을 때 한 단어가 쓰이는 여러 의미로 연결되는 관계 이게 하는 겁니다. 그죠? 한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쓰인 예문들이 이 단어들의 여러 의미로 연결되는 관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이 관계라고 얘기를 하고요. 동의미 관계 같은 경우는 어렵지는 않죠. 동의미 관계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뭡니까? 뜻은 완전히 다른데 어때요? 소리만 같은 단어들 그죠? 이런 것들 동의미 관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끔 보면 사전형 문제로 출제되기도 하니까요. 그죠? 사전에 실리는 형태 다이어는 하나의 단어로 실리고 한 단어 안에서 여러 의미로 이렇게 1번, 2번, 3번 나타나는 거고요. 동음이어 같은 경우는 완전히 다른 단어이기 때문에 사전에 별개의 낱말로 실린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죠. 자, 실제 시험에 나올 때는요. 그죠? 형태가 같은 단어들, 그죠? 기본형이 같은 단어들을 선택지 1, 2, 3, 4번에서 두 개씩의 예문으로 준 다음에 다이 관계냐 동의미 관계냐 이런 것들 구별하는 게 시험에 나오죠. 자, 일단 우리가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를 다 외울 수는 없어요. 그래서 다이 관계 있는 어휘들은 어차피 한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들과 연결되는 의미로 확장돼서 쓰이기 때문에 의미의 유사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원적 동질성 같은 게 있다라는 거 요거 생각하셔야 되고요. 동의미 관계는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저 의미의 유사성이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개념 플러스에 나오는 예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최근 이제 2017년부터 2019년 정도까지 이 다이 관계와 동의미 관계 구별하는 문제 나왔을 때 여기 나와 있는 다리라는 단어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뒤라는 단어가요. 답의 결정적인 표지가 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나머지도 연습하셔야 되지만 이 다리와 뒤 같은 경우는요.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죠? 다리와 뒤 같은 경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리. 그 다음에 뒤. 그죠? 자, 일단 이 부분에서요. 1번과 2번의 다리 같은 경우는 신체 부위로 쓰이는 다리가 어때요? 사람의 신체 부위로 봤을 때 아래에서 위쪽의 상체를 떠받치고 있기 때문에 무생물의 받침대라는 의미로도 확장돼서 쓰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1번과 2번은 다이 관계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나와 있는 자전거를 타고 다리를 건넜다라고 했을 때는요. 얘는 떨어져 있는 두 부분을 수평적으로 이어주는 건축 구조물을 뜻하기 때문에 이를테면 신체 부위라든가 아래에서 위를 떠받치는 부분과는 전혀 관련이 없죠. 그래서 그죠? 1, 2번의 다리와 3번의 다리 같은 경우는 동음 이의 관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요 두 번째 예문 세트 보죠. 집 뒤에 산이 있다. 그 다음에 그 문제는 뒤에 다시 얘기하자 그랬을 때 이 뒤 같은 경우는 말하는 사람 기준으로요. 공간적으로 멀리 있는 곳. 그 다음에 그 문제는 뒤에 다시 얘기하자. 나중이란 얘기인데 말하는 사람 기준으로 시간적으로 멀리 있는 곳을 가리키기 때문에 얘네들은 화자 기준으로 멀리 있는 것 해가지고요. 의미적 유사성. 그 다음에 어원적 동질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이관계가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3번의 유의관계 같은 경우는요. 말 그대로 뭡니까? 예, 의미가 비슷한 단어들인데 완전히 똑같지는 않기 때문에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서로 바꿔 쓸 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 도둑을 잡다, 도둑을 쥐다처럼 바꿔 쓸 수 없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다음에 4번의 반의관계 같은 경우에 의미가 서로 짝을 이루어서 대립하는 단어들의 관계, 이런 것들을 반의관계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반의관계는요, 특징을 좀 확인해 두면 좋죠. 그래서 오직 한 개의 의미 요소만 다르고,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 의미 요소들은 모두 공통된다라는 거. 역으로 생각하면 두 개 이상의 의미 요소가 차이나고 대립되면 그죠? 이런 것들은 반의 관계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요 부분이요. 2번. 그죠? 선택지 1, 2, 3, 4번이 모두 반의 관계일 때 뭐 가지고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중간항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들 파악할 수 있어야 되죠. 자, 중간항이 없는 것은요.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뜨겁다, 차갑다 이런 반의 관계 주어졌을 때 이렇게 파악하면 편하죠. 양쪽을 다 부정해 보는 거죠.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하다라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중간항이 있는 반대 관계가 되는 거고요. 자, 반대 관계라는 용어보다는요. 중간항이 있다 없다를 파악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자, 그다음에 있다와 없다 같은 경우에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은 거 그런 개념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얘는 중간항이 없는 모순 관계가 되는 겁니다. 자, 모순 관계라는 용어보다는요. 중간항이 없다라는 거 확인하는 게 중요하죠. 5번에 상하관계와 부분관계 얘네들은 되게 비슷해 보여요. 그래서 상하관계는 한쪽이 다른 한쪽을 포함하거나 포함되는 관계고요. 한꺼번에 보죠. 그 다음에 6번의 부분관계 같은 경우는 한쪽이 다른 쪽 의미의 구성 요소가 되는 경우인데 일단 둘 다 기준에 따라서 상위어 하위어 그 다음에 전체어 부분어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이거 확인하시고요. 다만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가 다른 하나보다 범주가 작다라는 건 쉽게 인지가 되는데 가끔 그것이 그래서 개념 플러스예요. 그죠? 이거 중요하죠. 상하 관계인지 아니면 부분 관계인지 이런 것들 헷갈릴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작은 범주가 곧 큰 범주다라는 관계가 성립하면 얘는 뭐예요? 종류로서 포함되는 상하 관계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작은 범주가 곧 큰 범주다라는 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면 얘는 뭐가 되는 거죠? 부분 관계가 되는 거죠. 논리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부분 관계 같은 경우는요. 각각의 구성 요소들이 다 결합돼 있어야만 전체를 이루기 때문에 한 부분이 곧 전체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면 여기요. 진달래와 꽃 같은 거 봤을 때 작은 범주, 진달래는 꽃이다 이런 관계가 성립하죠. 그래서 얘는 상하 관계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눈과 얼굴 같은 경우에 눈이 얼굴의 한 부분이 되기는 하는데 이렇게 눈은 얼굴이라는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부분 관계가 되는 거죠. 그죠? 자, 어휘간의 의미 관계는요. 오히려 형태론과 관련해가지고요. 형태론에 관련된 문법보다 나올 가능성이 더 높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미리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반의관계의 범주를 또 세분화해서 그죠 나누는 것도 학습하기는 할 거예요. 하지만 우선은 기본적인 범주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잘 파악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복귀 테이프 7강은 이렇게 해서 정리하겠습니다.